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부터 먼저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흰머리가 또 늘었나? 정수리가 더 비어 보이진 않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자신감이 줄어드는 그 느낌.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젊을 때부터 흰머리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염색은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그 말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인 제가 정작 제 머리카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어느 땐 보름에 한 번씩 염색을 반복했습니다. 눈은 따갑고 코는 매캐하고 두피는 늘 화끈거렸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을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수리가 좀 독수리 같으세요. 웃자고 한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다시 보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힘없이 가늘어졌고 흰머리는 더 도드라졌고 정수리는 분명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나는 어디까지 잃게 될까? 지금 제 머리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흰머리는 눈에 띄게 줄었고 정수리는 다시 힘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염색할 때마다 겪던 따가움과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비싼 시술도 기적 같은 약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쯤에서 인사드려야겠지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채워드리는 채널 건강우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나와 겹쳐진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십시오. 앞으로도 겉도는 정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흰머리와 탈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머리카락만 바꾸려 하고 두피는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염색약을 바꾸고 샴푸를 바꾸고 영양제를 더해도 정작 뿌리가 되는 환경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쯤에서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커피 얘기 나오면 또 먹으라는 건 아니죠.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하하,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마시는 커피가 아닙니다. 두피에 어떻게 작용시키느냐입니다. 연구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머리카락을 살리려면 두피 속 에너지 공장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막혀 있던 길을 열어 색소와 힘이 다시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은 더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참는 것도 아니고, 더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자극을 끊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건
누군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따라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단,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반드시 소량 테스트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경고만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염색약 없이 흰머리를 줄이고 탈모까지 함께 달라지는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 나이에야 비로소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는 염색 안 하면 사람이 없어 보여요. 흰머리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같은 이유로 염색약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흰머리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염색약은 그 결과를 잠시 가려줄 뿐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독한 염색약이 반복적으로 닿는 순간 두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패를 올립니다. 그 방패가 바로 두꺼워진 각질과 굳어진 모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머리카락이 나올 길이 점점 막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내가 영양제를 안 먹어서 그런가? 단백질이 부족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피에 길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힌 길에 택배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염색을 잠시 끊고 두피를 자세히 살펴보니 모공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색소가 머물 공간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머리카락 문제가 아니라 두피 환경 문제구나. 그 후로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엇을 더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멈춰야 할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재료 하나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커피, 두피에 쓰면 색트리려는 거 아니에요. 임시방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색이 아닙니다. 커피가 가진 자극의 방향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두피 속에 잠든 세포를 깨우려면 강하게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순환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두피가 숨을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염색약은 색을 넣기 위해 문을 억지로 벌립니다. 그 과정에서 두피는 상처를 입고 회복 대신 방어만 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방식은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문 앞에 쌓인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색이 들어오는 속도, 머리카락이 버티는 힘, 빠지는 양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재료를 써도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전혀 변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첫째,
두피를 쉬게 하는 시간부터 만들 것. 염색을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두피가 숨 돌릴 수 있는 간격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간격이 있어야 다음 단계가 작동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쉬게 하는 시간 동안 두피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커피에 이것을 더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를 쉬게 하는 시간.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흰머리는 어떡합니까? 사람 만날 일 많은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쉬게 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피를 공격하는 방식을 멈추고 두피를 돕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두피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시작됩니다. 굳어있던 모공 주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아 뻑뻑해진 문경첩에 기름이 스며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색소가 머무를 자리도, 머리카락이 자랄 길도 다시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색칠을 위한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가 가진 가장 큰 역할은 두피 순환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커피 속에는 두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기를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약처럼 화끈거림이나 따가움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커피가 좋다더라. 이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생각만큼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에는 순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두피의 방어막입니다. 오랫동안 염색약과 자극을 받아온 두피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서는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막을 부드럽게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극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이것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한 약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도 아닙니다. 집에 있거나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두피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공격 안 한다. 안심해도 된다. 연구를 아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두피가 긴장을 풀어야 색소 공장도 다시 움직입니다. 경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상식을 하나 뒤집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는 깨끗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2번, 3번 박박 씻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두피에게 계속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방어막은 더 두꺼워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깨끗함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은 세정이 아니라 회복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제 종이에 두 번째 문장을 적어 두십시오. 둘째, 순환과 안정을 동시에 줄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느 쪽도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이것을 더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뭘 넣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것이 뭐길래 탈모까지 달라진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두피를 속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두피를 설득하는 재료입니다. 바로 기름이 아닌 보호막 역할을 하는 천연 완충 재료입니다. 두피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문을 닫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다시 열립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관리가 두피 입장에서는 전부 공격이었다는 점입니다. 염색약은 말할 것도 없고, 강한 샴푸, 잦은 스크럽,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자극적인 제품들까지 두피에게는 전부 전쟁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두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머리카락을 희생시켜 왔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두피가 여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 머리카락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더해지는 이거지의 역할은 두피 표면을 덮어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완충해주는 얇은 보호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 맨살 위에 바로 코트를 입는 게 아니라 얇은 네일을 하나 더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겹기, 두피의 긴장을 확 풀어줍니다. 이때 두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따가움과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둘째, 머리를 감고 나서도 당김 느낌이 덜해집니다. 셋째,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두피가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어르신들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바르니까 머리가 기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 다시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떡진 느낌은 없네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기름과 보호막은 전혀 다릅니다. 연구를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두피는 마찰과 화학 자극에 가장 약하고 이 자극이 줄어들 때 색소 세포와 모근 세포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와 탈모가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원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상식이 깨집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는 시원해야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한 느낌, 얼얼한 느낌을 찾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시원함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회복 대신 방어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식에는 화끈거림도 시원함도 없습니다. 대신 편안함이 남습니다. 이 편안함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수록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종이에 세 번째 문장을 적으셔야 합니다. 셋째, 자극은 줄이고 보호는 늘릴 것. 이 세 단계가 맞물리면 두피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춘 두피에서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아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매일 해야 합니까? 가끔 해야 합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이 방법은 많이 할수록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다시 두피를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순서와 간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직접 두피 반응을 확인하며 정리한 방식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단계, 딱 한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머리를 감는 날, 평소 쓰시던 샴푸로 괜찮습니다. 단, 거품을 오래 문지르지 마십시오. 두피는 닦는 곳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곳입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렀다 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샴푸 후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가 두피가 가장 말을 잘 듣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커피와 이것을 섞은 것을 손바닥에 덜어 두피에 살짝 얹듯이 올립니다. 비비지 마십시오. 문지르지 마십시오. 두피에 이제 쉬어도 된다고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누르고 떼고 옮깁니다. 이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색은 언제 들어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색을 넣는 단계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르고 나서 바로 씻어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날은 그대로 두십시오. 두피가 공격받지 않았다고 확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염색약이나 강한 두피 제품을 병행하시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두피는 동시에 두 개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심과 공격이 함께 오면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루틴을 하는 기간만큼은 두피에게 한 가지 메시지만 보내십시오. 이제 안전하다. 보통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흰머리가 아닙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고 두피가 덜 예민해집니다. 베개에 남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작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흰머리의 결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검어지는 게 아니라 회색에서 연해지고 번들거리지 않고 차분해집니다. 이건 색이 덮인 게 아니라 머리카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3일 했는데 왜 그대로예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두피 습관이 며칠 만에 바뀐다면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종이에 마지막으로 한 줄 더 적어 두십시오. 천천히 한 방향으로 겹치지 말 것. 이 원칙만 지키셔도 실패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효과를 망치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방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효과가 보일까봐 자꾸 만지고 긁고 문지르는 것. 선생님, 간지럽지는 않은데 괜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만질수록 긴장합니다. 좋은 신호가 올라오려는 순간에 괜히 문을 다시 두드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급해지는 마음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하루에 2번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방법은 두피의 회복 리듬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도 잠을 회복해야 힘이 나듯 두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다음 반응을 준비합니다. 잦은 자극은 다시 방어막을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는 병행 사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서서 예전에 쓰던 두피 앰플도 같이 써도 되죠. 염색은 살짝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피는 혼란에 빠집니다. 안심하라는 신호와 공격 신호가 동시에 오면 두피는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게 사람의 몸입니다. 여기서 웃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 내가 머리에 커피 바른다고 잡숴버리라더라고요. 하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두피에게 쓰는 신호입니다. 마시는 커피와 두피에 쓰는 커피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심한 염증, 진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회복이 먼저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팔 안쪽이나 귀 뒤에 48시간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리고 샴푸 선택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샴푸는 바꿔야 합니까? 당장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가 뻣뻣하게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그 샴푸는 지금 이 과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김은 두피가 다시 방어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변화는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갑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느낌. 이게 맞는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효과 없는 거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하게 옵니다. 보통 이 시점을 지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머리 감을 때 빠지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정수리가 덜 휑해 보여요. 이 말이 나오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흰머리를 급히 가리는 게 아닙니다. 두피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모와 흰머리가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줄입니다. 보이는 변화보다 느껴지는 편안함을 먼저 믿을 것.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과정을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변화를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어떤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평생 붙잡고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두피가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을 때까지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의 경우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머리를 감을 때 손에 남는 머리카락의 양. 이 양이 줄어들었다면 두피가 더 이상 머리카락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두피의 느낌입니다. 예전처럼 따갑거나 당기거나 괜히 신경 쓰이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 느낌이 없다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셋째, 흰머리의 변화입니다. 처음부터 검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회색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아오고 전체 인상이 차분해진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이 변화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더 잘 보입니다. 보통 이 3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시점은 빠르면 3주, 느리면 1달 정도입니다. 이 시점이 오면 매일 하던 것을 간격을 두고 이어가셔도 됩니다. 두피는 이미 길을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특히 잘 맞는 분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잦은 염색으로 두피가 예민해진 분, 정수리 탈모가 함께 온 분, 염색 후 가려움이나 화끈거림을 겪어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느끼는 편입니다. 반대로 당장 검은색만 원하시는 분, 이틀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인 관리보다 존중받는 관리에 더 오래 반응합니다. 두피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렇게 느끼셨다면 충분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몰아붙였구나.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남겨 두십시오. 흰머리와 탈모는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채워드리는 건강 우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